참 예수님, 봄은 왔는데 전부 다 자가 격리하시는 바람에 우리 생태마을은 산수유가 예쁘게 피고 봄이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조금 옆에 있는 내 이웃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라고 그러죠. 자가격리들 하시느냐고 봄을 만끽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린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노력하는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이겨내자고 특별한 시간 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공식적인 우리 생태마을 위에 본관에서 하지 않고 사제관 제가 꿈의 정원을 이렇게 꾸며놓고 아침에 차 한 잔 마시고 저녁에 또 앉아서 글도 쓰는 요 공간에서 저만의 공간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서로를 격려하고 특별히 저에게 많은 용기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확진자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하면 확 살이 찐다고 해서 확진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조회수가 5일 만에 무려 18만 회나 되었고 댓글이 700개가 달렸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성필리포 생태마을 유튜브 채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댓글도 한 700개가 달렸는데 긍정적인 댓글이 690개. 저 힘내라고 그러고 또 이스라엘에서 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정말 우리가 좀 거리도 있고 얼굴도 모르지만은 그 글에서 제가 사랑을 느껴요. 너무너무 그런 글 올리신 우리 교우들, 우리 천주교 교우들만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 개신교 또 불자님들 또 일반 신앙이 없는 분들도 저에게 용기, 우리 한번 열심히 이 바이러스랑 싸워서 이겨보자고 그런 댓글을 올려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부정적인 댓글은 오늘 우리 직원부로 쉬어보라고 그랬어요. 700개 중에 부정적인 댓글이 몇 개가 있는가? 한 10개 달렸다고 그래요. 부정적인 댓글이 1.4%, 긍정적인 댓글이 98%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제가 보기엔 참 잘하고 있는데 국정 지지율이 49%밖에 안 되는데 저는 정말 행복한 사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유튜브를 통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물론 주제에 따라 엄청나게 악플이 많이 달리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대개 10%의 악플이 달립니다. 이 정도면 거의 나쁜 댓글은 없는 걸로 봐야 합니다. 요즘 제가 댓글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 마음 같으면 모든 댓글에 감사하다고 답해드리고 싶지만 더 좋은 강의 준비하느라 댓글은 겨우 훑어보는 정도입니다. 그 중에 정말 내가 이런 강의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관점을 조금, 이런 관점도 있구나, 이런 참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악플 다는 분들에게 저는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고 10살인지 15살인지 30살인지 50살인지 70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격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환경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전혀 모르죠. 그 댓글 그 단순한 하나 때문에 제가 감정이 상한다면은 저는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악플 달 수 있는 것도 제 강의를 본다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제 강의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무관심이에요. 아무리 내가 소리를 질러도 저쪽에서 반응이 없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반응을 해준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1,000만 명을 2달 동안 지금 1월 23일 날 오전 11시에 도시를 봉쇄를 했죠. 2달 동안 가둬놓고 주민들 입을 틀어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뭐 좋은 댓글 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악플을 다는 분들도 아니 어딘선가 자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권력이라는 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권력이 많은 사람이고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권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튜브라는 공간에는 권력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말할 자격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악플 다는 것도 저는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저의 스승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지금 올림픽 한번 개최해 보겠다고 언론에 입 꽉 틀어막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라면 2020년 7월 도쿄 올림픽은 이미 물 건너 갔습니다. 아마 많은 나라가 불참할 거예요. 개최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운이 다한 나라죠. 2011년 후쿠시마 동일본 지진, 원자력 발전소 폭파, 그리고 작년에 태풍, 이런 것들이 일본의 운을 다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운이 다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 있어요. 고령화에, 그 다음에 0% 성장에, 그리고 아베 총리가 지금 이 언론의 입을 꽉 틀어막고 있죠. 지금 할 일은 바이러스에 걸린 국민들 최대한 찾아내서 빨리 치유하는 길입니다. 가끔 악성 댓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읽어보면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내 강의랑 아무 상관없는 글들이죠. 그런데 일반 사람이 저 자신도 그 정도의 글은 못 쓸 것 같아요. 이거는 전문 해설위원 아니면은 정말 전문적인 교수들이 쓸 수 있는 글들을 어디서 따와갖고 무조건 올리는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이건 어디서 따왔구나 이런 느낌을 잘 알죠. 어쨌거나 저는 690명의 건강한 팔로우들에게 그런 글 때문에 내 마음이 찌그러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마음을 넓게 가지면은 그런 악성 댓글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제일 나쁜 사람은 의견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욕을 써놓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마음 안에 기쁨과 행복이 하나도 없는 정말 불쌍하고 애처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악플을 다는 1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에게 용기를 주고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가꾸어 나가려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690분의 댓글이 저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그분들을 위해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시대의 표징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공부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제 생활 패턴은 신학교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도 4시 한 50분에 일어나서 차분히 앉아서 샤워도 좀 하고 글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고 그러게 하루를 시작한 아주 긴 롱데이였어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깨닫고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강의 준비도 열심히 했죠. 저는 지금 지구 전체를 통틀어 가장 걱정스러운 지역이 아프리카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사람들이 7,000명 죽는다고 그러는데 아프리카는 지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54개국 가운데 40개국이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합니다. 사실 아프리카에 바이러스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자본이 아프리카 전체를 잠식해서 중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바글바글 합니다. 제가 잠비아 비행기 타고 들어갈 때 중국 사람 10명은 언제나 타고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많이 타야 한 120명 정도 타는데 제가 아프리카를 지금 한 10번, 12번 정도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중국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시진핑이 전개한 1대1로 사업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경제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무프리라, 키투에 그리고 공항이 있는 은돌라라는 도시에 중국 마트, 중국 카지노, 중국 식당 어느 곳에 가도 있습니다. 점점 마트들이 커져요.
그리고 카지노도 커지고 식당들도 많이 생기고 중국 마트에 가면 없는 게 없습니다. 배추, 무, 고추, 고춧가루, 오이, 호박 모든 농산물 심지어 바닥고기 그래서 회까지 먹을 수 있어요. 뭐 연어도 들어와 있고 참치도 들어와 있고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중국이 거의 장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안 퍼질래야 안 퍼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잠비아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지금 말라리아 철이에요. 죽긴 죽는데 말라리아로 죽는 것 같기도 하고 말라리아가 열이 많이 나서 죽는 거거든요. 이 바이러스도 지금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바이러스가 폐를 파먹어 갖고 죽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로 죽는 건지 말라리아로 죽는지 모르는 채 죽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진단 키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약 33억 명이 말라리아 발생 위험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매년 3억에서 5억 명 정도가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지금 말라리아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200만 명 이상이 말라리아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000명, 2만 명 정도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는 바이러스하고 전염병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라리아 대부분 한 87%는 아프리카에서 죽어요.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죽는데 지금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정말 이 아프리카에 만약에 이제 바이러스까지 합쳐진다면은 아프리카는 정말 이 재앙의 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무려 12억 명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54개 국가 중에 40개 나라가 지금 바이러스가 확진이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더 심각한 거는 북한이에요. 제가 탈북자 세터민들을 좀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탈북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고향으로 전화가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지금 그 열이 나갖고 기침으로 그냥 정말 근데 북한이야말로 지금 왜 죽는지 모른다고. 왜 옆에서 지금 친구들이 죽는지, 왜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죽는지 지금 모른다고 그래요, 북한이. 그거는 제가 보기엔 100% 지금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북한은 저렇게 꼭꼭 문을 닫아 걸고 국민들이 정말 백성들이 저렇게 죽는데도 도움 한번 지금 청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한테 조금만 손을 내밀면 우리 한국에서 북한 주민들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데 이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특히 공산주의 참 나쁜 것 같아요. 사람 생명 정말 파리 목숨 여기듯이 여기고 있어요. 지금 이 압록강 이 국경선에 굉장히 많이 죽는다고 그럽니다. 참 걱정됩니다. 이번 미국도 초등 대처를 하지 못한 이유가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인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러고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미국의 잘못된 의료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어요. 약간 열이 나고 자꾸 기침이 나. 근데 병원에 가고 싶은데 한 번 진단받으려면 1,500달러를 내야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이 다 참는 거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병원을 안 가고 그냥 견딘 거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열고 보니까 뭐 백악관에서도 뭐 브라질에서 외국원들 가서 걸리고 막 뭐 캐나다 총리 부인, 호주 총리, 뭐 스페인 막 총리 부인 뭐 이렇게 막 걸리다 보니까 미국이 이게 심각한지 안 거예요. 그래갖고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전 국민 이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 갖고 전 국민 무료로 지금 진단을 하니까 하루에 6,000명씩 나오고 벌써 2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뉴욕의 시장이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뉴욕만 굉장히 많이 검진을 해서 그렇지 전체 미국으로 보면은 20만 명, 30만 명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생각한다고.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거기에 아울러 일본도 지금 검진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30만 건을 검진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2만 건 검진을 했어요. 우리가 5천만, 일본이 1억 2천만. 거기에 2만 번밖에 검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은 조용히 죽이고 일본은 조용히 죽길 바라고, 우리나라는 죽고 싶어도 어떻게 쓰든지 살려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제가 수도 없이 한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통 미국 사람들 정상적으로 그냥 뭐 돈 좀 버는 사람들 한 달 의료보험비가 얼마냐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 그 돈을 누가 내? 그러니까 아파도 그냥 견디고 사는 거예요. 미국의 많은 경우는. 그런 거에 비하면 한국은 처음으로 암이 걸리면은 수술비의 95%를 대줍니다. 저도 위암 수술을 했고, 우리 또 지금 우리 상담 소장 신부님 어머니도 얼마 전에 암 좀 수술을 좀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병원에 하는데 수술비가 2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 암인데. 미국은 한 번 수술하면 1억에서 5억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이죠.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벌써 7천 명 목숨을 잃은 이유가 의료 체계의 붕괴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이 얼마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잘 돌보는지 분석 기사를 오늘 내어놓았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내가 약간 좀 바이러스 감염된 것 같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은 얼마를 내면 되느냐면 16만 원을 내면 돼요. 미국은 2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좀 이상하면은 병원에 가갖고 검진을, 또 검진 키트가 빨리 개발이 돼갖고 요즘은 이제 한 45분 만에, 이건 정말 세계가 뒤로 넘어질 정도예요. 보통 하루 이틀 지나야지 검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45분 만에 바이러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내가 바이러스 걸린 사람의 동선에 걸려 있거나 또 감염자와 접촉을 했다면 무료 검진이에요. 돈을 안 받고 국가가 검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천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무료 검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천교 사람들이 슈퍼 전파자가 되면 정말로 국가적으로 큰 재앙을 맞기 때문에 무료 검진을 한 거예요. 국가가. 제가 왜 신천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인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가족을 버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영적 영적 구원을 얻는다고 자식 버리고 남편 버리고 그 신천지라는 곳에 가갖고 잘못된 신념에 빠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신앙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신앙인들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아끼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냥 곧 하나만 봐더라도 신천교가 사입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곧 신천지에 대한 강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금재 신부님이 쓰신 신천지 팩트 체크라는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부님이 정말 글을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고 여러분들한테 잘 제가 씹어갖고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천지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것도 유튜브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댓글에 신부님 신천지에 대한 강의도 좀 해주세요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바이러스에 한 발, 두 발 늦게 무료 검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질본에서 검진 속도도 빠르고 감염자 확진도 빨리 해내고 대처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 이건 매일 일간지 월스트리트, 맨하탄에 있는 월스트리트 거기에서 나오는 일간지인데 한국의 분석을 미국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지금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도 한국을 배워야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까지도 처음에는 국민들 걸리거나 말거나 본인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이 지금 질본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전부 다 배우고 있고 그 분석을 따라온다고
그러죠. 제가 무조건 정부 편만 든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석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저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기 때문에 정부가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저도 욕할 수 있는 자격 있죠. 저도 욕 참 많이 해요.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근데 잘하는 건 잘한다고 그러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못한다고 그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다고 그러고 그거는 내 사고가 삐뚤어진 거죠. 어쨌든 한국은 병상 문제를 참 바이러스 감염자를 4개 군으로 구분해서 해결을 했다고 그래요. 수많은 신천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한국은 바로 5,000개 병상을 마련하고 1,000명의 의료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들 가운데 무증상, 가벼운 증상, 위중한 증상, 치명적인 증상 4개 군으로 나눴다고 그래요. 벌써. 그래서 위중한 증상과 치명적인 상태의 환자만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고열이거나 호흡곤란 그리고 50세 이상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시키고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은 그 기업체가 연수원 같은 거 제공해주면 거기에 좀 격리를 시켜서 이렇게 돌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뭐 특이한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면역력 싸움이에요.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이게 그냥 지나가고 뭐 몸 안에 뭐 병이 있다든가 폐에 문제가 있다든가 심장에 문제가 있다든가 혈압이 높다든가 당뇨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오늘 제가 확인한 결과 104명 정도 목숨을 잃었죠. 독일은 사실은 104명이 아니라 벌써 100몇 명으로 벌써 올라갔어요. 독일은 잘하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을 검진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죽은 사람까지도 검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낸다고 그러죠.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것은 전국에서 대구로 향한 자원봉사 1,000명의 의료진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감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탈리아인가 스페인은 지금 의사가 없어갖고 의대생들 아직 졸업도 안 한 의대생들 그냥 자격증 줘갖고 지금 그냥 바로 진료에 내보낸다고 그러죠. 그게 의료체계 붕괴. 근데 우리나라는 그 시스템을 지금 잘 유지하고 있죠. 어쨌든 정부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최선과 최고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진과 질병관리본부 모든 분들에게 매일 방송을 보면서 제가 박수를 쳐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미사 때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처음에는 미국은 바이러스 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아주 제가 그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과연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1월 23일인가 제가 토요 특강에 벌써 2달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바이러스 전염병은 세기를 바꿀 수 있고 시대를 바꾼다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는 패스트 때문이에요. 8년 동안 유럽을 덮친 패스트 때문에 이 중세에서 교황권에서 왕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정말 이 금욕주의에서 인본주의 르네상스가 나오기도 하죠. 이 지금 제가 한 2달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민주주의 시대에서 생태주의 시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마 많은 생각을 이 일이 끝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미국에 내 많은 아는 교우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낼 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일주일 만에 벌어질 때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을 덮친 패스트는 물론 한 50년, 길게는 50년 보는데 이렇게 극적인 일은 한 8년 동안 벌어지죠. 우리 지금 지구는 패스트 바이러스 만난 지 이제 3개월 돼요. 3개월. 제가 보기엔 앞으로 1년, 2년, 뭐 아프리카 또 남미가 지금 굉장히 지금 확진 속도가 빠르는데 남미까지 이거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사실 유럽에서 제일 먼저 중국과 1대1로를 체결한 나라입니다. 사실 이 세계 전체가 하나로 묶어지면 좋은 점도 있지만 상당한 위험 요소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 바이러스가 지구촌이 하나 되어 겪게 되는 괴로움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대한민국이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잘 해나가고 있는데 면역력이 약한 요양병원의 감염과 해외 역감염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역감염의 가장 위험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나라 전체에 중국발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 것입니다. 아베가 어떻게든 어거지로 개최해 보겠다고 눈과 귀를 다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지난 7월 4일부터 제가 일본 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더 극적으로 일본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물론 고맙게도 일본이 먼저 비자도 내주지 않고 왕래를 금지해서 고맙게는 합니다. 세 번째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은 개신교의 주일 예배예요. 지난번에도 뭐 10,000명이 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정말 은혜의 강, 지금 한 60명, 70명, 또 생명수 교회도 한 20명, 지금 확진이 자꾸 되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교회,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만 참으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달을 못 견디고 자꾸 예배를 하려고 그러는, 강행을 하려고 그럴 때 참 안타까운 면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은수자 생활의, 수도 생활의 창시자인 안토니오 성인, 이집트 성인이죠. 성인은 사막에서 혼자 44년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은수자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 역시 지금 너무너무 이렇게 혼자서, 그동안은 군중 속에서 막 파묻혀 살았는데 지금은 제가 생태마을을 산책하면서 묵주기도를 너무너무 편안하게 해요. 아무도 없으니까 생태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여기다 꽃을 심으면 좋겠다.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아주 구석구석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성도들에게도 은수 생활할 수 있는 정말 묵상, 침묵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는 원래 조용한 신앙생활을 하고 개신교는 좀 활달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둘이 딱 섞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신교가 잠심의 세계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